자, OBS 법전 시간,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조계의 이슈들과 사건들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주실 법조계의 바이타민,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OBS 법전 시간을 통해서 구민혜 변호사께서는 직접 맡으셨던 사건 혹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법률 이야기를 풀어가 주시거든요. 오늘은 어떤 사건을 가져오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사건이 저희 의뢰인께서 가족들과 함께 스키장을 방문하였다가 의뢰인 측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골절상을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이 원래도 이렇게 보드를 잘 타는 편은 아니셨는데 좀 욕심을 좀 내셔서 중급자 코스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방향 전환이 미숙했던 나머지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앞에 있던 사람과 충돌하였고 충돌 후 넘어진 상대방이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종 치료비 등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상황에 처한 저희 의뢰인께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 어떻게 자기가 대응해야 되나 자문을 구하고자 상담을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운전도 그렇고 완전 초급자들은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조금 이제 실력이 붙는다. 내가 중급자 코스 가도 뭐 한두 번은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내려올 수 있겠는데 싶은 정도의 실력이 됐을 때 요때 이제 넘어지는 것도 그렇고 사고도 좀 날 수가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변호사님 찾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겨울철에 특히 많이 의뢰하시는 사고, 뭐 사건 이런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겨울철에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스키나 보드로 다치거나 다치게 하셔서 오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또 이제 연말에 음주 단속이 있다 보니까 음주운전 사건이나 아니면 빙판길 교통사고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오늘 또 빙판길 교통사고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다뤄볼 텐데 일단 스키장 관련 사고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게 스키나 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경우, 다른 사람이 골절상을 입었다. 대부분은 합의를 해서 병원비를 물어주는 걸로 끝날 것 같은데 법적 책임까지 나오는 게 조금은 저는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네, 이게 여기서의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뭐 치료비나 병원비를 물어주는 거는 민사상 합의를 하는 것이고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형사상 책임을 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스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봐서 이 주의 의무는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인데 이 의무를 제대로 이제 준수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다.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주의 의무 위반에 의한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에서도 그렇지만 스키장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참고로 스키나 보드를 못 합니다만 스키장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이게 100%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를 따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리 내가 초급자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이 내가 내려가는 길을 막고 서 있었다면 그건 상대방의 잘못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누군가의 책임 유무 아니면 누군가의 책임이 더 있고 덜 있고 이런 거를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변호사님도 많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요즘 또 스키장에 CCTV가 다 있어서 이제 사고 발생 그 현상을 이제 CCTV로 갖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판례 같은 경우에서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나 스키 타는 경우에 여러 사람이 좌우로 교차해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특히 추돌 당시 피해자보다 후방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진행 상황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주시하며 진행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봐서 앞선 사람보다 뒤에서 하강하는 사람한테 주의 의무가 더 있다라고 봐서 일단 실제로 다치게 한 경우에 과실치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실제로 스키를 타다 보면이 앞에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또 피해서 가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앞에 있는 사람도 조심을 해야겠지만 일단 어쨌든 뒤에 하강하는 사람한테 더 큰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던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군요.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과실치상과 치사는 그야말로 이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과실치사,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과실치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실치상은 말 그대로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거라서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제 구류, 과료라고 해서 이제 과태료 또는 구류 이제 한 달 이하의 이제 유치장에 그 복역하는 정도 좀 비교적 경한 처벌을 하는 거고 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금고라는 거는 이제 노역형이 없는 일반 징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앞서 소개해 주신 그 사건처럼 자신의 실력보다 좀 높은 코스를 선택한 경우에도 이게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본인이 뭐 실력에 비해서 분명히 타다가 봤을 때 주의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난 언제 중급 갑니까? 어느 정도 이제 탈 수 있어야. 누가 판단해 줍니까? 그건 이제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도, 스키를 타지만 본인 실력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타다 보면 탈 수가 있죠. 제가 안 타서 그런 걸 누가 판단해 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먼저 스키장에서 있었던 사고 요 얘기 먼저 마무리해봐야죠. 실제 스키장에서의 사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까, 변호사님? 네, 있었습니다. 대정지방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한 사례에서 스키 연습에 적절하지 않은 그 의뢰인 원고가 터보 슬로프 스키에서 그 스키 연습을 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원고의 과실에도 인정이 되고 이 사건 손해 발생이 학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 경우에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면 참작을 한다라고 해서 피고한테 그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본인의 실력이 맞지 않은 코스에서 스키 연습을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손해를 더 발생시킨 거기에 대한 이제 과실이 있다라고 봐서 피고의 전체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경우에는 50% 어쨌든 상급으로 가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50%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온 게 있어서 이 질문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10님께서 중급 코스에서 보드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슬로프 한중간에서 넘어지긴 했지만 넘어지는 게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져서 오래 있던 것도 아니고요. 방금 막 넘어져서 일어나려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넘어진 제 뒤로 오던 여자분이 저를 피하지 못하고 제 보드 끝자락에 걸려서 몇 바퀴를 굴러 넘어졌습니다. 꽤 많이 다치셨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100% 과실을 이야기하네요. 근데 이건 좀 억울해서요. 어느 정도의 잘못을 책임져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직접적으로 CCTV 영상을 보지는 못해서 뭐 판단을 하기는 애매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하면 100% 과실은 아닐 걸로 보아집니다. 뭐 일정 부분은 뭐 인정될 여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과실이 인정되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앞에서 이제 넘어져서 이제 일어나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하려고 하는데 이제 덜 피해서 아마 걸린 게 아닌가 싶어져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그런 내려오는 슬로프 한중간에서 넘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다. 그럼 그거는 과실이 100%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오래 있으면 어쨌든 피할 수는 있었잖아요. 넘어진 상태로 어쨌든 있었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야 된다. 네네. 일단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니까 이니까요. 안전거리도 확보를 해야 됩니까? 자동차처럼? 사실 스키나 보드를 탈 때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는 개념 자체가 특별히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가속도가 붙는 운동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적절한 속도로 가고 있다가 저 사람이 만약에 뭐 끝에 가서 멈출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쵸. 그 예상이 되는 범위 안에서의 주의 의무를 지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한 뭐 갑자기 꼬꾸라진다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고 가야 그걸 좀 피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는 그래도 보통은 이제 스키 타시는 분이나 보드 타시는 분들도 거리를 좀 두고 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는 당연히 네네.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스키장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일단 스키나 보드 같이 이게 다치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운동이라서 그쵸. 이게 위험한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의 위험성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적당한 코스를 선택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또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고 판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손해배상이나 과실 비율을 따질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그리고 그 CCTV 영상을 봤을 때 실제 그 상황에서 충분히 뭐 피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속도를 잘 지키고 왔는데 상대방이 앞에서 제대로 피하지 않아서 아니면 상대방이 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걸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주의 의무를 내가 다 이행했다라는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실제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일단 대응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연님 같은 경우에 방해물로 넘어질 경우에 제 잘못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해물일지 저는 스키장을 잘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해물로 인해 넘어진다. 뭐 예를 들어 방해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장갑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방해물로 인해 넘어졌다. 제 잘못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방해물로 넘어졌다. 근데 이게 방해물, 그러니까 아까처럼 말씀하신 누군가가 장갑을 벗어났는데 그 장갑 때문에 내가 걸려서 넘어졌다. 근데 이제 원래 스키장 슬로프에는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렇게 다칠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흘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흘린 사람이 그걸 어떻게 과실로 흘렸는지 그걸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아마 이제 실수로 떨어뜨리고 갔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사실 본인의 100% 과실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누군가가 실수로 이렇게 틀렸다는 걸 입증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는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까? 있죠. 실수로 흘린 네. 사람을 찾아낸다면? 그렇죠. 그건 가능할 수는 있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겨울철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눈비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릴 때 운전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표지판이나 도로 전광 표시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빗길 운전 50% 감속. 근데 이게 비가 오면 천천히 운전하세요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 법률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의무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또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에 그렇고요.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영해야 되는 경우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또 노면이 얼어붙는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노면이 단순히 젖어 있다. 그러면은 평소보다 20%를 감속을 해야 되고 얼어 있다. 그럼 50% 감속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규정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감속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상 속도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속도 위반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 과실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게 실제 눈길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혼자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뒤따르는 B 차량, C 차량도 눈길에 미끄러져 그걸 피하지 못하고 각자 A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정차한 A 차량한테는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그런데 빗길, 눈길은 다릅니다. 미끄러져 먼저 정차된 차량도 일종의 원인 제공으로 한 것을 간주되어 우리나라 대법원은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따르던 B 차량과 C 차량은 합쳐서 80% 정도의 과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때의 과실이란 건 주의의무 위반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이 됩니다. 그러면 뒤따르던 거리가 굉장히 넓었어요. 한참 뒤에 있었는데도 멈춰 있었던 그 차를 들이받았다면 그래도 A 차량한테 네. 책임이 있습니까? 네네.
눈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네. 그렇군요. 실제 판례가 있습니까? 네, 실제 판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서 그 B 차량 보험사랑 C 차량 보험사가 서로 다툰 케이스인데 여기 이 판례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눈길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B 차량과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게을리한 C 차량의 과실이 경합해서 서로 합쳐져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 각 차량의 보험자인 이제 B 차량과 C 차량은 위 사고로 A 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 차량에게도 눈길의 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 우측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선행 사고를 야기하면서 2차로에 정차한 과실이 있고 이 또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해서 B 차량과 C 차량의 책임을 80% 제한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낸 모든 차량에게는 책임이 있다. 몇 %이든 간에.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마주오던 차량이랑 충돌을 했어요. 눈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쌓여서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중앙선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중앙선 침범을 하는 거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사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주오는 차량과 이제 반대 차량이 눈길이 미끄러지면서 서로 충돌하면 서로 동등한 주의 의무를 적용해서 쌍방과실 50대 50에 적용이 됩니다. 이때 뭐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면서 나는 감속을 했다 주장하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마주오는 차량 충돌 사고는 기본적으로 50대 50을 적용하기 때문에 뭐 그 외에 이제 도로 CCTV라던가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 영상 등을 확보해서 내가 더 주의 의무를 잘 준수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싶었는데 왜 도로를 이렇게 미끄럽게 계속 놔두느냐. 이거 지자체에서 치워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염화칼슘이라도 좀 뿌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설 작업을 안 해놓은 지자체에 소송을 거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지자체나 이제 국가가 그 도로에 대해서 일단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한테 관리의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국도 같은 경우는 국가의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면 국가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대법원 이러한 종류의 소송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뭐 개개인의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많이 하고 지자체나 국가의 어떤 주의 의무 위반이다라고 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심각하게 도로관리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굉장히 낙석 사고가 발생했는데 국가가 제대로 그거를 치우지 않았다. 정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뭐 손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는 간간히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도로를 통행하는 이용자가 스스로 눈이나 비가 올 때 조심해야 되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도로 관리 주체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하도 이제 과실 비율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1015님께서는 눈이 많이 내린 날 골목에서 차가 속도를 줄여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골목길에서 갑자기 행인 한 분이 튀어나오시더니 제 앞쪽으로 길을 건너시더라고요. 하필 내리막이 살짝 있는 곳이라 브레이크를 밟았다 자칫 미끄러질까 봐 기아 변속으로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건너시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차를 보면서 하시더니 미끄러져 넘어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차가 멈춰있지 않고 움직여서 놀라 넘어진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비접촉 사고의 책임을 물으시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원인을 따지자면 눈도 많이 쌓여 미끄러운데 굳이 제 차 앞에서 길을 건너겠다고 지나간 그분의 책임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길을 지나간 거는 큰 잘못은 아닌데 물론 이제 눈길이고 내리막길인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도로에 비해서는 당연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량이 운행이 또 눈길이다 보니까 또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비접촉 사고였고 이제 본인이 놀라서 넘어지신 건데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도로에 비한 경우에 비해서는 인과관계가 크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또 어려워서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에 무조건 다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설사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넘어지신 분의 과실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렇죠. 예. 요 부분은 사실 좀 인정하기는 이분도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개를 하면서도. 그리고 원호무님도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눈길 경사로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내려오는 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물어준 적이 있어요. 올라오는 차는 멈춰서기가 쉬웠지만 저는 내려가다가 설 수가 없어서 부딪혔거든요. 다 제 잘못일까요? 라는 질문. 일단 되게 애매한데요. 일단 제가 일단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는 못해서 이건 일단 그 질문자님의 그 질문 내용에만 이제 한정해서 생각해보자면 일단 눈길이고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는 어쨌든 눈길이기 때문에 내가 운행을 제대로 할 어떤 안전 의무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과실이 좀 인정이 되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올라오던 차량은 당연히 이제 내려오던 차량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서 서로 이렇게 이제 피해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동 장치가 잘 안 돼서 부딪힌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는 내려오는 차량한테 과실이 더 있어 보이네요. 네. 더 있지만 아예 물어줬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100% 네, 100%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있어요. 네네. 있을 수 있군요. 자, 그리고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을 불러야 됩니까? 보험사를 불러야 됩니까? 라고 김지연님 물어보셨네요. 일단은 경찰을 부른 경우는 우리가 뭐 이 사람이 그 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상해 사건이 발생했거나, 그러니까 내가 다쳤거나 이런 경우에 경찰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교통사고의 특성상 이게 상해가 일어난지 아닌지 명확하지는 또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일단 보험사를 부르시는 게 가장 먼저고, 두 번째는 필요시에 따라서는 경찰을 부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두세요. 비접촉 사고는 차량으로 인해서 사람이 무조건 다쳤다고 해서 비접촉 사고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 차가 법을 어겼을 때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법을 어겨서 뭔가를 시도했을 때 사람이 그것 때문에 놀라서 부딪히지 않았지만 다쳤다. 그럼 그랬을 때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동키 분들께 스키장 사고나 눈길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 혹은 당부할 점이 있으시다면 우리 구민의 변호사께서 당부 말씀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스키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실치상 혐의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실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일단은 피해자하고 적절한 합의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상대방이 제출한 뭐 진단서나 그런 내용이 너무 과한지 상해가 다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 분과 잘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겨울철 눈길 운전은 일단은 주의무를 제대로 지켜야지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초기에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단 블랙박스, 그다음에 뭐 주변 CCTV 영상 그런 거 다 확보하시고 현장 사진도 다 찍으시고 물론 보험사에도 찍지만 보험사에서도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꼭 현장 사진을 찍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OBS 법전 시간 구민의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2024년 첫 시간으로 또 구민의 변호사와 함께 한 시간 너무나 상큼하고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